검사위의 여사나라 부끄럽다 김순덕. 특검, 공수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평생 검찰청 한 번 안 가보고 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주민을 소환한다는 뉴스에 내 첫 느낌은 에고 겁나겠다였다. 그런데 다행이다. 21일 조사받은 권성애 씨는 마침 변호사였다. 범죄의 증인이나 증거를 가진 국민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보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신비롭다. 3일 4,400이라는 소리를 듣고 440에, 즉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때마침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신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를 접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거다. 보통 사람도 이럴진데 윤 대통령은 사사로움 때문에 공의를 버리는 듯한 모습이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며 연설하더니 자신이 당했던 총장 패스 인사 판박이로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싹 갈아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인도 단독 외교로 논란인데 자그마한 파우치 하나가 뭐 그리 중하냐고 볼 수도 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수사든 특검이든 규명할 일이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 참패에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앞으로 우리 삶도 좌우할 수 있어 그냥 넘기기 어렵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으나 410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로 변심한 이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슈가 디올백 문제였다. 동아시아연구원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최근 연구 이종섭 마이너스 황상무 논란, 물가 상승, 의사 파업은 그 다음 문제였다. 물론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하긴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러고는 검찰 수사 지휘부를 측근으로 교체한 것은 대국민 사과를 뒤엎은 것과 다름없다. 16일 15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뒤 공개 일정을 계속하는 김 여사의 표정은 내 남편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다 정리했다는 팽팽한 자신감이었다. 비교하기 내키진 않지만 5공화국 때 나돌던 유행어가 육사위의 여사였다.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빗대 나온 말이다. 요즘 야권에선 검사위의 여사라고 조롱한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적법 집행인데 이래서야 검찰이 암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데도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없다. 사회적 정의로서의 공정성 인식이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남편 잘 만나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검사위 여사의 나라가 겁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윤 대통령 취임 전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와의 통화에서 비판적 매체를 거론하며 내가 권력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말한 바 있다.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도 위험하지만 권력의 주구라는 검찰 권력에 대한 통찰은 더욱 섬뜩하다.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깊어지고 국힘이 총선에 패배한 뒤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이 나오고 함성 등 마이너스 임혁백이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기 거래 같은 발언을 밝혔는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공교롭다. 이 때문에 용산 근처에선 VIP 1을 넘어 VIP0 대리 경로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야권에선 마침내 탄핵을 공식 거론했지만 개딸들의 나라는 지금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끔찍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싶은 이유다. 3년은 한참 길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국힘 후보 시절 연설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다.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지도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쉬운 대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라도 서두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MB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친윤 원내대표설 도로침 박당 다시 보는 듯 탄핵 전 정진석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 경고. 윤 대통령처럼 지지율 폭락한 이명박 대통령 친서민 국정기조 마이너스 탕평 인사로 위기 극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역사에 답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7번이나 완독했다는 역사서 자치통감까지 안 읽어도 과거 대통령 행적만 돌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김대중 DJ,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겉모습만 그것도 변칙적으로 따라가는 듯하다. 2000년 집권 3년차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맞은 DJ처럼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가졌으되 DJ와 달리 경청은커녕 야당 대표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이 내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참패 소회를 밝히고 친윤석열 비서실장을 앉힌 것도 위험하다. 여당에서 원로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신 것도 모자라 친윤 원내대표. 설이 끈질기게 나오는 것도 기시감을 일으킨다. 나를 내시라고 불러도 좋다던 도로침 박당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불행한 파국을 맞고 말았다. 또 다른 모델은 있다. 이명박 MB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MB 때와 꽤 겹친다는 점은 이미 알려졌지만 그 밖에도 공통점이 적지 않다. 첫째, 강부자 강남 땅부자 인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출발해 부자 정권 낙인이 찍힌 점이다.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도 공교롭다. 둘째, 불통 대통령도 닮은 꼴이다. MB 역시 나는 정치 안 한다며 뺄셈 인사와 공천으로 선거연합을 해체해 오만과 불통 소리를 들었다. MB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와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말했다는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도 맥락이 같다. 무엇보다 취임 첫 해부터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는 게 슬픈 공통점이다. MB는 MBC PD 수천 마이너스 광우병이 촉발시킨 촛불 시위가 터지면서 취임. 석 달 만에 국정 지지율 21%로 추락했다 갤럽.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안 돼 지지율 28%까지 주저앉았을 때는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인사, 2위가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였다. 비우호적 방송 환경과 좌파 이권 네트워크의 선전선동 역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MB는 넉 달 만에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2010년엔 49%까지 올랐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으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비결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전환과 탕평 인사였다. 말로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해가며 하계회 같은 민생토론회나 열어선 소용없다. 원금만 4억 이상 있어야 혜택 볼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내놓으며 부자 감세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그러면서 내 식구만 싸고 돌아 공정과 상식을 코미디로 만드니 양남 영남 마이너스 강남 정권으로 몰락한 것이다. MB에게는 여론조사 결과 대선 지지자의 상당수가 이탈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건의한 참모진이 있었다. 그 결과 중도 실용과 따뜻한 자유주의를 선언한 2009년 815 경축사가 나왔고 진보 진영의 제안을 채택한 서민금융제도, 든든학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 친서민 정책이 이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의 3년 차보다 높은 40%대 후반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었던 거다. 국정기조 전환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인사를 통한 가시적 변화다. 윤 대통령은 능력만 본다고 강조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검찰과 대통령, 동창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측근 빼면 없다. 2010년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 김황식을 내정할 때 MB는 이재호 특임장관을 야당에 보내 동의를 받아오게 했다. 친박근혜이라는 당내 야당과 공존한 것도 넓게 보면 협치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목매달아야 할 이유는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이다. 벌써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론을 쏟아내고 있다. 거대 야당에 신뢰할 만한 대통령감이 있으면 또 몰라도 윤 대통령을 뽑았던 다수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글로벌 불평등이 격해지며 민주적 자본주의가 위기인 상황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고물가 저성장으로 살림이 팍팍해진 현실에서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윤 대통령의 설교는 1도 와닿지 않는다. 태도와 소통 방식뿐 아니라 MB 같은 가시적 변화가 절박하고 시급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6년 말 대통령 탄핵 사태 직전 대통령 하야 전례가 생긴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불길한 말을 남겼다. 시간이 많지 않다.